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곧 있으면 한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결혼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그런지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문득 결혼할 뻔했던 전 남자친구가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고 그와 미래를 꿈꿨어요. 헤어졌을 때는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 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는 그 사람의 엄마 때문이었어요.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분. 그 사람은 우리 집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과 헤어지게 했습니다. 다 망해 쓰러질지도 모르는 집안과 어떻게 사돈을 맺냐며 남자친구와 저를 모질게 떼어놓았어요. 이때 참 웃긴 건 남자친구 역시 본인 엄마의 뜻을 따랐다는 겁니다.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어떠한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저를 선택했겠죠? 어쨌거나 결국은 다 잘 됐어요. 저는 지금 전 남자친구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그때는 힘든 순간이었지만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어요. 갑자기 파혼했던 때의 일이 생각나서 여러분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어릴 적 아빠는 작게 회사를 하나 차리셨어요. 젊음을 바쳐 일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쏟아 마련한 회사였습니다. 최대한 빚 없이 시작하고 싶어서 대출도 조금만 받고 소소하게 차리셨죠. 회사 생활을 할 때 여러모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후배들은 점점 치고 올라오지 알게 모르게 눈칫밥을 먹게 되셨대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어디 이직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잘리는 건 아닐까 덜컥 불안함마저 느끼셨죠. 당시 엄마와 맞벌이로 저를 키우셨지만 애 하나 키우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나갈 돈은 천지인데 버는 건 한정적이니까 여러 문제로 사업을 고민하기 시작하셨대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은 남부럽지 않게 다 해주면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 저희 아빠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만약 이렇게 지내면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불안함만 늘어날 거고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요. 물론 사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벌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여차하면 다 말아먹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 부담감은 있지만 아빠는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현재 버는 것보다 조금 더 버는 걸 목표로 삼으셨대요. 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망할 가능성이 적은 걸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빠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로 사업 아이템을 잡아야 성공 가능성이 커지니까요. 그렇게 엄마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아빠는 작은 회사를 차리셨고 잘 키워내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처음 몇 년이 버는 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직원 한 명 없이 아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하셨대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해보고 싶은 마음 그거 하나 가지고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나 사업이란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며 발버둥 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대요. 매달 나가는 월세도 허덕거릴 지경이었고 엄마 혼자 버는 돈도 우리 세 식구가 생활해야 해서 그것도 엄마한테 많이 미안해 하셨다더군요. 그래, 내가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 괜히 돈만 버렸구나 후회하며 접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강하게 반대하셨답니다. 기껏 노력해서 차린 회사인데 이렇게 포기해버리면 아깝지 않냐고 말이죠. 처음부터 무조건 잘 될 거라는 희망 없이 시작한 거 아니냐. 될 때까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지 않냐면서
더 힘내보자고 격려하셨답니다. 혹시라도 돈 때문에 미안해서 그러는 거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없다고 하셨어요. 본인은 힘든 거 하나 없고 정말 괜찮다고 말이죠. 그 말에 아빠는 무척이나 큰 감동을 하셨고 엄마에게 너무나 고마웠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운을 내게 됐고 보란 듯이 성공해내셨습니다. 직원 한 명 없던 회사였는데 직원이 한두 명 생겨났고 점점 거래처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이 확 오르게 됐대요. 이때 깨달으신 거죠. 결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빠는 원하던 목표를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엄청나게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니에요. 매출도 어마어마하지 않고요. 그저 아빠가 원하던 목표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소소하게 차린 회사를 이 정도로 키워내신 거면 정말 대단한 거죠. 아빠의 회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이 된 후 아빠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처음에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라며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제 자랑 같아서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학창 시절에 공부를 꽤 잘했어요. 주변에서 이 정도면 대기업 입사 노려볼 만하다고 할 정도였죠. 물론 대기업에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아빠의 일을 도와드리는 게 더 값어치 있는 일이라 생각됐습니다. 어려부터 아빠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컸어요. 저희 아빠라서가 아니라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늦은 나이에 사업을 도전하기 쉽지 않잖아요. 거기다 정말 성실하고 일도 잘하셨어요. 그런 아빠를 보며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의 일을 도와드리면서 회사를 더 키우는 게 제 목표라고 했더니 아빠는 우스갯소리로 욕심부리다 큰 코 다친다며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아빠 일을 도와드린다고 하니 내심 기특하다 여기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빠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저를 도맡아 가르쳐주던 사람이 바로 전 남자친구였어요.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는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제게 참 자상하게도 이것저것 알려주며 챙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밤 늦게까지 야근하며 일하고 또 퇴근하면 겸사겸사 저녁도 먹고 하니까 많이 친해지게 됐고 저도 모르는 사이 많이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이게 좋아하는 감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남자친구도 저를 많이 챙겨주면서 감정이 싹트게 됐대요. 우리는 일하다가 자연스럽게 마음을 키워나갔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2년 동안 알콩달콩 참 예쁘게 만났어요. 부모님은 성실하고 착한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네 부모님 역시 저를 좋아해 주셨어요. 예비 시모는 제 자체보다 배경을 더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아빠 사업을 이어받게 될 테니 말이죠. 세상에, 어쩜 둘이 이렇게 잘 어울려? 아주 그냥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우리 예비 며느리한테 내가 참 고마워하고 있는 거 알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예쁜 아이를 며느리로 마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이야 그래?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계획을 세우면서 양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다면 원하는 대로 하라며 존중해 주셨고 예비 시모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좋아해 줬어요. 처음에는 예비 시모가 저를 딸로 생각하며 좋아해 주는 줄 착각했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본인은 딸 하나 있는 게 소원이었다면서 이렇게 딸 같은 며느리를 얻게 되었으니 소원 풀 수 있게 됐다면서 좋아해 줬거든요. 제 배경보다 온전히 저를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시모가 그런 식으로 포장을 되게 잘했어요. 나는 정말이지 딸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어. 마음 같아서는 딸 하나 낳아서 다른 집처럼 딸이랑 같이 시장도 가고 친구처럼 놀러 다니고 싶었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 우리 아들도 정말 어렵게 얻었거든. 그래도 이렇게 예쁜 며느리 얻어서 참 다행이야. 비록 딸은 못 낳았지만 우리 새아기를 딸처럼 생각하고 지낼까 해. 나는 정말 시어머니 짓 하면서 시집살이 시킬 마음은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새아기도 나를 엄마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엄마한테 하듯이 마음껏 응석 부려도 돼. 정말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아유, 괜찮다니까. 빈말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 갖고 싶었거든. 딸이는 엄마들이 얼마나 부러웠는데. 우리 아들이 자상한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딸이랑은 다르잖아.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착한 사람 처음 봐. 새아기가 우리 집안 사람 되어준다고 할 때 어찌나 고맙든지. 마음 같아서는 업고 다니고 싶을 지경이라니까. 배경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우리 새아기 그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잘해줘야 하지 않겠어? 몇 번이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저 자체가 너무 좋다고요. 저렇게 포장을 잘하니까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간 거죠. 만일 제 배경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면 혼수고 신혼집이고 이것저것 잔뜩 욕심부렸을 겁니다. 왜 자식 가지고 돈 장사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방 집에 돈이 많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는 거 없나 기대하는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시모도 그러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었어요. 오히려 사치 부리는 거 싫다면서 소소하고 간소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신혼집도 욕심 부리지 않고 딱 저희 둘 살기 적당한 곳으로 알아봐 주셨고요. 지켜보다 보니 이래저래 알뜰한 면이 많았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저보다는 더 알뜰한 편이었거든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알뜰한가 싶었더니 예비 시모를 닮았더군요. 남자친구는 알뜰한 사람들 중에서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생활력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시모를 보니까 한참 부족하더라고요. 예비 시모는 정말 돈을 허투루 쓰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과시하거나 사치 부릴 것 없이 겸손하게 식 올렸으면 좋겠다는 시모의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본인 한 말처럼 정말 제 배경이 아닌 저 자체 그대로를 좋아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양가 집안에 방문하여 정식으로 인사드린 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때 정말 결혼 2번, 3번 하는 사람들 보고 대단하다 싶었어요. 한 번 결혼하는 것도 이렇게나 힘든데 재혼하는 사람들은 그 열정이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준비하고 고민해야 할 게 참 많았습니다. 저도 예비 시모처럼 화려한 결혼식보다 소소하고 정갈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어요. 다행히 남자친구도 제 뜻에 동의했고요. 결혼식에 돈 들이는 것보다 신혼집과 신혼여행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했고요. 어떤 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그래도 후회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간소하게 진행하려고 준비했는데 하면 할수록 결혼식 비용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게 과연 간소하게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진짜 우리나라 결혼식 비용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간소하게 하는 게 돈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많은 걸 지원해 주셔서 돈에 관해 딱히 아쉬울 건 없지만 괜히 비용을 지출한다는 게 별로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결혼식은 올려야 하니까 남자친구와 같이 여기저기 비교해보며 현명하고 지혜롭게 결혼을 준비해 나갔죠. 그러던 중 저희 집안에 큰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빠, 괜찮아? 당신 연락한 거야? 뭐하러 그랬어? 결혼 준비한다고 바쁠 텐데. 그래도 어떻게 연락을 안 해요? 당신이 쓰러졌는데. 쉬면서 결혼 준비해도 빠듯한데 일하면서 결혼 준비하니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항상 남자친구와 함께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결혼식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한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빠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에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는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젊었을 때는 그럭저럭 젊은 체력으로 버틸 수 있었는데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끼셨죠. 안 그래도 나이 들면 안 아픈 곳이 없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졌으니 얼마나 더 힘드셨겠어요. 젊은 시절 어떻게든 성공해내겠다는 마음에 잠도 줄이고 밥도 안 먹어가면서 열심히 일만 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를 혹사하면서 지금의 회사를 만드신 거죠. 침대에 누워서 지친 숨을 몰아쉬고 있는 아빠를 보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회사 일이 바쁘기도 했고 결혼 준비한다고 부모님을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한 번씩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도 후회스러웠습니다. 종종 무리하시면 쓰러지시곤 했는데 이번에는 꽤 타격이 큰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고 며칠 입원까지 하셨어요. 의사가 이제 연세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건강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제 그만 일을 쉬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그동안 젊음 다 바쳐서 고생했으면 이제는 쉬어도 되지 않냐고 말이죠. 회사 일으킨다고 아빠의 시간, 젊음, 건강 모든 걸 다 바쳐야 했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앞으로 살 날이 많지 않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수 없다고 했어요. 오랜 시간을 일하면서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는 편히 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며 아빠를 설득하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 제대로 해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냐고 말이죠. 조용히 엄마의 말씀을 듣던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도 어느 순간부터 힘에 부치셨대요. 대표라는 자리가 편한 듯 보여도 막상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만큼 책임져야 할 무게는 큰 법이니까요. 아빠도 이제는 많이 지쳤다면서 편히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도 다 키웠고 곧 있으면 결혼하는데 이 정도면 본인도 그만 일을 내려놓고 쉴 때가 된 것 같다고요. 그러면서 저를 보며 본인 대신 회사를 맡아줄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내가?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회사를 맡아. 아직 나는 배울 것도 많고 부족한데. 뭐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어차피 언젠가 내 회사 이어서 경영할 텐데 조금 일찍 물려받는다고 생각해. 그동안 네가 일하는 걸 쭉 지켜봐 왔어. 그만하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가만 보니까 우리 딸이 성실한 거랑 끈기 있는 게 날 닮았더라고. 어려운 거 있으면 김서방이랑 잘 헤쳐나가 봐. 너희 든든한 편이 되어줄 거야. 아빠는 더 키워서 물려주고 싶었는데 더 이상 힘에 부친다면서 앞으로는 저더러 잘 키워내보라고 하셨습니다. 아빠의 말씀을 듣고 저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어요. 어차피 물려받을 회사였다고 해도 이렇게나 일찍 물려받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남자친구한테 물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죠.
아빠 회사에서 더 오래 일했고 경험이 저보다 많으니까 분명 잘 해낼 거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곧 결혼할 사이인데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회사를 맡아서 운영해보는 게 보기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정 부담스러우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되도록 제가 맡아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더니 남자친구보다 제 업무 능력을 더 높게 평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남자친구 역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아빠 딸이니까 저를 더 감싸고 돌아서 후하게 평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정말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냉철하게 두고 봤을 때 제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셨답니다. 남편보다 업무적인 능력은 아직 부족하지만 배우고 익히면 충분히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맡아서 운영해줬으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선뜻 알겠다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젊은 나이에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아빠의 뜻을 따르는 게 정답이라 여겨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표 자리에 앉는다는 게 몹시 부담스럽고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도 상당했지만 그래도 아빠가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보답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아빠 몸도 안 좋으신데 계속 일하시게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제게 회사를 넘겨주면 걱정 없이 믿고 맡길 수 있을 거라 하셨어요. 저는 확신이 없어 걱정만 한가득인데 아빠는 희한하게도 큰 걱정 없이 저를 선뜻 믿고 맡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젊은 나이에 아빠의 회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제게 회사를 물려주신 뒤 엄마와 함께 여행을 떠나셨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며 휴식도 취하고 엄마와 그간 못다한 추억을 쌓고자 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두 분 걱정 없이 최대한 제 힘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이왕 회사를 맡게 된 거 정말 잘 해내고 싶었거든요. 결혼할 남자친구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겠다는 말에 어느 정도 의지가 됐습니다. 혼자라면 막막한 마음도 있겠지만 둘이라면 그래 까짓 거 한번 해보자. 서로 힘이 되어주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회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회사 일을 배우고 익히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이왕 맡게 된 거 잘해내고 싶은 욕심이 마구 들었거든요. 진짜 대표라는 자리가 만만치 않은 거였습니다. 아빠가 워낙 듬직하게 잘 해내셔서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대표 자리에 앉고 보니 그 무게가 상당하더군요. 더군다나 아빠 딸이니까 젊은 나이에 대표 자리에 앉는다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빠가 제 능력을 믿고 대표 자리에 앉힌 걸 잘 모르니까요. 실력도 없는 젊은 대표라는 인식으로 저를 바라볼까봐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빠의 딸로서가 아닌 대표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의 아빠처럼 잠도 줄여가며 최선을 다해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혼 준비는 자연스럽게 남자친구가 도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예비 시모가 우리 새아기 고생한다면서 결혼 준비는 본인도 신경 쓸 테니 저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우리 새아기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기는. 내가 회사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 자리가 만만한 건 아니잖아.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게 얼마나 많겠어. 아들한테 들으니까 잠도 잘 못 자고 밥도 거르면서 일한다며? 그러다 몸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안 그래도 일 때문에 힘들 텐데 결혼 준비까지 해야 되니까 더 힘들지?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몰라.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건강에 무리되지 않게끔 신경 쓰면서 일할게요. 그리고 저보다 남자친구가 더 고생이죠. 저 배려해준다고 혼자 결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미안해 죽겠어요. 아이고, 미안하기는. 네가 뭐 노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는 당연히 맡아서 해야지. 나도 같이 도울 테니까 우리 아기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아들하고 나한테 맡기고 일에만 전념해. 그렇다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언제나 건강이 최우선이야. 알았지? 남자친구 혼자 결혼 준비하게 해서 미안했는데 시모는 전혀 그럴 거 없다며 본인도 같이 돕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무리하지 말아라. 건강이 최고다. 이러다 우리 새아기 쓰러질까 봐 걱정된다는 등 저를 많이 신경 써 주셨습니다. 가끔 잘 챙겨 먹으라며 남자친구 통해서 손수 싼 도시락도 전해주곤 하셨습니다. 이러니 제가 오해하고도 남죠. 며느리를 정말 딸처럼 여기는 자상한 시어머니라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는 척 자상한 시어머니의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게 되자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회사 사정이 계속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거래처에서 줄줄이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사장님들을 찾아가서 대체 갑자기 왜 이러시냐, 그동안 거래 잘 해오지 않았냐며 말씀드렸지만 하나같이 저를 상대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빠가 대표로 계실 때부터 정말 오랜 시간 계속해서 거래한 업체들인데 제가 대표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둘 등을 돌리더군요. 처음에는 회사에 큰 타격이 없었지만 이게 점차 늘어나다 보니까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정말 회사가 크게 흔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여행을 가시기 전에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대한 연락하지 않고 제 힘으로 해결하고자 버텼어요. 아빠가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보란 듯이 잘 해내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도무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갔고 저는 어떻게든 수습해보려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멀쩡하게 거래하던 회사들이 아무 이유 없이 등을 돌리니까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거래를 중단하는 거냐며 사장님들을 설득했지만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대충 느낌이 저를 싫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긴 젊은 나이에 대표 자리에 앉아 사장 노릇하고 있으니 미덥지 않으실 만도 해요.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한 만큼 저도 잘할 자신 있고 최선을 다할 거며 믿음을 드리고자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저를 피하시기만 했어요. 이러다 회사가 잘못되면 어쩌나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제 옆을 지켜줬고 무슨 방법이 있을 거라며 같이 헤쳐나가 보자고 격려해줬어요. 이때 남자친구에게 참 고마웠던 게 저 대신 힘들게 발로 뛰면서 많이 고생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를 도와주고자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아마 남자친구가 아니었다면 저는 버티기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보다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뒤처지지 않게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쯤하고 여기서 파혼하자. 우리 아들하고 당장 헤어져!
예비 시모가 연락도 없이 저를 찾아왔고 난데없이 파혼 선언을 날렸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본인 아들과 헤어지라고 말하는데 참 황당하더군요. 더군다나 시모의 행동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를 대하던 표정과 말투, 행동, 모든 게 다른 사람처럼 확 달라져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파혼하란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갑자기 왜 파혼하라고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다 망해가는 회사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 인생을 망치려 드느냐고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회사 문제로 저를 많이 도와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모에게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결혼할 사이니까 회사 직원들이 모르는 자세한 이야기까지 공유할 수 있잖아요. 회사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결해보고자 다른 방안을 모색 중이었고 새 거래처를 뚫기 위해 발버둥 치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는 이러다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면서 이런 집안에 귀한 아들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진 건 맞지만 아빠랑 연락되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다른 방안 모색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걱정하시는 마음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파혼하자고 하는 건 조금 서운해요. 서운? 그럼 망할지도 모르는 집안에 어느 어미가 미쳤다고 장가를 보내니? 아유, 돈 좀 있는 집안에 장가 보내서 팔자 좀 피나 싶었는데 이게 무슨 개 같은 경우야? 아, 됐고! 너 당장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들어보니까 지금 겨우겨우 버티는 중이라며? 그런 말 다 했지 뭐. 언젠가는 망하지 않겠어? 결국은 시간 문제야. 괜히 결혼해서 망해봐라. 빚만 한가득일 텐데 우리 아들더러 평생 빚 갚으면서 살라고? 그건 안 되지. 어머니, 그렇게 보지 마. 나도 너만큼이나 아까워. 그동안 너한테 잘 보려고 내가 성질 죽이고 인자한 시어머니 적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돈 많은 집안이라 마음대로 시집살이 시킬 수도 없고 돈이나 실컷 떼어 먹어야겠다 싶었는데 이게 뭐야? 이거 완전 닭 줬던 개신세 된 거잖아. 어머니, 이런 분이셨어요? 저한테는 엄마와 딸처럼 지내자는 둥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 항상 겸손해야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돈 밝히시는 분인 줄 몰랐네요. 이 세상에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니? 나 돈 좋아해. 그것도 아주 아주 많이. 그냥 환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헤어지라고. 곧 거지될 집안이랑 미쳤다고 사돈 맺겠어? 나 충분히 알아듣게 말했으니까 시간 끌지 말고 헤어져라.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그동안 숨겨왔던 시모의 본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망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일도 벌어진 게 아닌데 벌써부터 망한 집안 거주 취급하더군요.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었는데 시모가 이렇게 나오니 충격이 컸어요. 시모가 제게 그러더군요. 저 말고 괜찮은 다른 집안 여자랑 결혼시키겠다고 말입니다. 저랑 결혼할 뻔했는데 다른 여자도 뭐가 문제겠냐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본인 아들은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성격도 좋아서 얼마든지 능력 있는 여자 만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장 안 헤어지면 가만 안 둔다고 으름장까지 제대로 하고 갔어요. 인자한 모습만 보다가 매서운 눈빛을 보니까 적응이 안 되더군요. 충격이 커서 남자친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남자친구의 태도였어요. 제 말을 듣더니 조금의 동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모가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하는 듯 보였죠. 그러더니 조용히 봉투를 한 장 꺼내서 제게 건네더군요. 이게 뭐야?
사직서. 그동안 고마웠어. 아무래도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솔직히 그렇잖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회사문 진짜 닫아. 난 비전 없는 곳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 고작 이런 일이나 겪으려고 그간 노력한 게 아니란 말이야.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나도 할 만큼 했어. 더는 무리야. 이때 깨달았어요. 예비시모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걸 말입니다. 남자친구 역시 본인의 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보고 들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변했습니다. 남자친구와 예비시모가 제게 했던 말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힘겹기만 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고 진심으로 딸 같은 며느리를 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저희 집안 능력과 돈이 좋았던 거였어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빠가 어떻게 고생해서 만든 회사인데 제가 다 망칠 수 없었습니다. 아빠한테 한 약속을 지키고 싶었고 저를 버리고 떠나려는 남자친구와 예비 시모였던 사람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확 오기가 생기더군요. 날 물줄을 생각하고 팔자 한번 고쳐보려 했었는데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헌신짝 버리듯 버린 거잖아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사람 자체 그거 하나만 보고 결혼을 결심한 겁니다. 그런데 감히 저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악물고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비록 남자친구와 어이없게 파혼하고 헤어지게 됐지만 그걸로 인해 제 인생을 흔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별의 후유증으로 제법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제게 좋은 채찍질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뜻하지 않게 이별하고 원하던 결혼이 깨졌지만 제가 맡은 아빠의 회사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어요. 남자친구를 잊으려 일에 매달리고 몰두했더니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슬슬 가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 몸 돌볼 틈도 없이 정말 미친 사람처럼 일에만 매달린 것 같아요. 중간중간 엄마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지 요양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프신데 괜히 회사 일까지 신경 쓰면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아서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우선 내가 해보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때 당시 제 삶에서의 최우선순위는 바로 회사였어요. 어떻게든 회사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다른 거래처를 모색하고 계약을 맺고 점차 더 넓은 영역으로 열심히 회사를 알려나갔어요.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친 듯이 일에 매달리고 한 우물만 죽어라 파니까 어느 정도 길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는데 시련이 닥치니까 해결 방법을 알아가게 됐고 그 능력을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졌던 회사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6개월이 지난 후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고 직원들 월급 문제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들 저를 믿고 기다려준 덕분에 회사를 정상화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좋아지고 나서부터는 고마운 마음에 직원들 모두에게 보너스를 주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운영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는 그 전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등을 돌렸던 회사들도 다시 우리 회사와 계약하고 싶어 했고 전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뤄냈어요. 그리고 그 무렵 부모님은 해외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1년 만에 본 아빠의 얼굴은 너무도 밝아져 있었어요. 훨씬 건강해 보이셨고 중간중간 제 생각에
많이 보고 싶었지만 다 제쳐두고 본인과 건강만 생각하며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회사랑 계약 안 하겠다고 했던 회사들 전부 아빠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루빨리 회사 운영에 녹아들 수 있도록 일부러 위험 상황을 만들고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게 훈련하신 거였어요. 결국 이렇게 잘 해낼 줄 알았다면서 저를 많이 기특해 하셨습니다. 이제 정말 걱정 없이 온전히 다 맡길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어쩐지 도통 연락이 안 된다 했어요. 이유 없이 잘 거래해오던 회사들이 등을 돌린 것도 이해 안 됐는데 아빠의 부탁을 받고 몇 달 동안 재고 확보하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사장님들 모두 아빠와 인연이 깊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제가 어떻게 일 처리하고 있나 다 지켜보면서 알려주셨대요.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아빠가 저를 테스트하는지도 모르고 초반에 발만 동동 굴렀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온 제가 스스로도 대견스러웠어요. 그렇게 아빠는 온전히 제게 회사를 맡기셨고 계속해서 엄마와 시간 보내며 건강 챙기기에 힘쓰셨습니다. 저도 여태 해오던 것처럼 회사를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불청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새아기 잘 지냈어? 어머, 어쩜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니?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곱고 예쁜 것 좀 봐. 피부도 그대로네. 그렇게 헤어지고 걱정 많았는데 잘 지낸 것 같아서 다행이네. 우리 아들이랑 나 안 보고 싶었어? 회사로 저를 찾는 손님이 있다길래 급히 일 마무리하고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의 엄마란 사람이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반가운 척 환하게 웃으면서 친한 척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갑자기 무슨 일로 왔냐고 물었더니 오랜만에 만나서 왜 이렇게 차갑게 구냐며 이야기 좀 하자고 차 한 잔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답게 얼굴 보면서 차 마실 사이는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설마 그때 일로 아직도 서운해하고 있는 거냐고 하더군요. 더 듣기 싫어서 찾아온 용건만 짧게 말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뒤에 일정이 있어서 바쁘다고 했더니 알겠다면서 본인이 온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다시 본인 아들과 결혼해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사랑에 식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잖니. 우리 아들 아직도 너 못 잊고 있어.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것 같으니까 그때 못 올린 식을 올리는 건 어떻니? 너희들 서로 많이 사랑했잖아.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 결혼?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아줌마 미쳤어요? 제 앞에서 결혼 이야기를 다시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요 근래 들은 이야기 중에도 하도 미친 이야기라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전 남자친구의 엄마에게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면서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계속해서 둘이 사랑하지 않냐며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마음이 변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 설마 다른 남자가 있는 거냐고 하더군요. 이보세요, 아줌마. 다른 남자가 있건 없건 그걸 왜 말하죠? 아줌마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그리고 파혼한 지 1년이 넘었어요. 회사 망할 거라며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만나라고요? 회사 안 망하고 멀쩡하게 굴러가는 것 같으니까 다시 결혼시켜도 되겠다 싶으신가 본데 꿈 깨세요. 그쪽 집안 이제 내가 싫으니까. 아유, 우리 새아기 아직 마음이 다 안 풀렸구나. 그때 너도 힘들었겠지만 우리도 힘들었어. 딸처럼 생각하는 너를 떼어내는 게 여간 힘들더라. 그래도 어쩌겠니? 너와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인데 하는 수 없이 내가 총대만 맨 거야. 나한테 서운한 마음 가진 거 다 알아.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아줌마는 모든 게 저와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인 게 뻔한데 말이죠. 저는 그딴 거짓말 안 믿으니까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돈 많은 집안이랑 사돈 맺어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했는데 회사 망할 것 같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연 끄는 게 누구냐면서 뻔뻔하게 어디 결혼 이야기를 꺼내냐며 소리쳤어요. 더군다나 전 남자친구 역시 힘든 저를 두고 회사를 관두지 않았냐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버리고 가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감정에 파리하면 내가 흔들릴 것 같냐고 했더니 본인 아들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요? 아줌마가 허락하면 언제든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정신 차리세요. 제가 미쳤어요? 이제는 제가 싫어요. 그럴 리 없겠지만 그쪽 집안에서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요. 그래, 그때 일로 네 감정이 많이 상했구나. 하긴 그럴 만도 하지. 그때 내가 모질게 이야기했으니. 하지만 진짜 다 오해야. 나는 정말 너랑 우리 아들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악역을 자처한 것뿐이야. 설마 내가 정말 돈 때문에 그랬겠니? 시몬은 뻔뻔하게도 계속해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연기했습니다. 끝까지 저와 남자친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했어요. 지금 회사가 멀쩡해서 다행이지 만약 잘못됐으면 서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본인이 나서서 억지로 끊어놓기는 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쉽게 정리되냐고 물었어요. 본인 아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저를 잊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정말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냐고 하더군요. 지금 서운한 감정 때문에 진심을 가리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이제 못 이룬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갑자기 그만둔 이유도 사실은 본인이 그만두라고 설득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끝까지 제 곁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본인이 하도 난리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거라며 아들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워낙 부모 말을 잘 듣는 착한 효자라서 그런 거니 그 부분은 오해 풀고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더 기가 막히더군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도 참 잘하시네요. 말 잘 듣는 효자라서 사표 낸 거라는 말 믿지도 않지만 정말 그런 거라면 더 최악이네요. 저는 아내보다 부모한테 쩔쩔매는 효자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꼭 아내한테까지 데리오도 강요하더라고요.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리고 정말 저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제 곁을 지켰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란 거거든요. 전 오해 같은 거 한 적 없고 그냥 당신들의 검은 속내를 확실하게 알아차린 것 뿐이에요. 어떤 말을 늘어놔도 마음 변할 일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이나 아세요? 쓸데없는 소리 들을 만큼 한가한 사람 아니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이 사람 좀 내보내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잡상인 내 방에 들이지 마세요. 뭐, 잡상인? 아니, 세아가 네가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너 우리 아들 많이 좋아했잖아. 그때 울고불고 할 때는 언제고 그새 마음이 싹 변한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이제 허락한다니까. 이거 놔봐요. 내가 아직 말 다 안 끝났어. 이거 노래 소리 안 들려? 야, 너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내가 허락한다잖아. 저는 사람을 시켜 그 아줌마를 끌어냈습니다. 하도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길래 짜증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그딴 소리나 듣고 있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시몬은 사람들 손에 끌려나가면서 애타게 저를 불렀고 급기야는 본색을 드러내며 악다구니를 써댔습니다. 직원들에게 앞으로 출입시키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였습니다. 그 아줌마랑 구구절절 비슷한 이야기 할 것 같아서 그냥 차단했어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전 남자친구는 회사를 관둔 후 여러 번 취업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도 마음에 안 들어서 관두기 일쑤였대요. 아마 대우나 급여 부분이 아쉬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대단한 학벌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욕심만 많은 것 같더군요. 아무튼 그 후로 여러 번 제 주위를 맴돌기도 했지만 저는 보란듯이 무시하며 철저하게 짓밟았습니다. 이제 너와 나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회사 일이 잘 풀리면서 제 인생도 순탄하게 잘 풀려나갔습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당장 죽을 듯 힘든 것 같아도 나중에 돌아보면 마땅히 견뎌야 할 시련이라는 것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